네, 안녕하세요. 대전선병원 가정의학과 김기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운동법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칼 벤더가 1897년 처음 발견을 했고요. 세포질에 존재하면서 공 모양과 용수철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실을 의미하는 미토스와 알갱이, 입자를 의미하는 콘드린을 결합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명명을 했습니다. 또 이거를 한자로 바꿔서 실사, 나달립, 몸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립체라고도 했었는데요. 학생 때 이제 사립체라고 좀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그 콩 모양으로 생겼고요. 또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콩 모양의 미토콘드리아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는 또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거는 이제 간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이고요.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는 그 마이오파이버를 따라서 길게 늘어서 있고요. 스파게티 면처럼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튜뷸라한 그 쉐입으로 막 얽혀 있으면서 이것들이 마이오파이버에 길게 종주하는 그 마이오파이버에 붙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미토콘드리아는 이너 멤브레인과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멤브레인 사이에 이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사이에 이 공간으로 프로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컴플렉스 1, 2 이런 것들이 이 안쪽 공간으로 프로톤을 모아주게 되고요. TCA 사이클을 돌면서 나오는 NADH나 FADH가 여기 모여서 이 안쪽으로 프로톤을 보내주면 아우터 멤브레인과 이너 멤브레인 사이에 이제 프로톤이 막 누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그 ATP 신세이지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때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ATP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폴드가 많을수록 더 많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sar콜레마 아래쪽에 있는 SS가 있고, 그다음에 마이오파이버 사이에 있는 IMF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SS 그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양이 줄게 되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SS 미토콘드리아 볼륨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길 모양으로 좀 있게 되고요. 이거는 그 퓨전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운동 안 하는 그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좀 짧게 있고 펑션을 안 하는 부분들도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에이지 커브가 있는데요. 어덜트후드일 때 미토콘드리아 제일 많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지만 피지컬리 액티브한 경우에는 그래도 운동 안 하는 경우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에 좀 반응해서 어댑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그 볼륨, 양이라든지 구조, 스트럭처, 그다음에 캐패시티, 그 ATP를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운동에 따라서 현저한 변화를 좀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바이오제네시스, 그 다음에 이것도 융합돼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퓨전, 그다음에 갈라지는 피션과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는 미토파지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아댑테이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두 개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제 피션이 되고요. 이게 붙으면 퓨전이 됩니다. 이렇게 긴 미토콘드리아가 되면 메타볼라이트를 쉐어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길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그 어댑테이션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이오제네시스와 퓨전은 ATP 합성에 대한 어떤 캐패시티를 증가시키고 메타볼라이트를 쉐어링해서 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반면 피션과 미토파지는 기능을 잘 못하는 디스펑셔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경우 이걸 없애는 역할을 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양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이내믹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어떤 메타볼릭한 디맨드에 따라서 계속 어떤 메타볼릭 호메오스타시스를 계속 재설정을 하면서 일정량의 미토콘드리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역할을 하는데 뭐 적당량의 ROS도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운동에 의해서 증가하는 인트라셀룰러 칼슘이라든지 또 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 AMP와 ATP 레이쇼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ATP가 AMP로 전환이 되면서 ATP는 감소하고 AMP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좀 받아들이게 되고 AMPK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AMPK 뭐 나머지 이제 인트라셀룰러 칼슘이라든지 적당량의 ROS라든지 또 카테콜라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PGC1 알파를 액티베이션 시키지만 이 AMPK 또한 PGC1 알파를 뉴클레우스 안쪽으로 보내게 되고 이 뉴클레우스 안에서는 이 PGC1 알파가 여러 가지 단백질 트랜스크립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MPK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틴들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마이토콘드리아 두 개가 이제 융합해서 퓨전하면서 마이토콘드리아 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펑션을 잘 못하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경우에는 퓨전을 통해서 잘라내고 이 부분을 다시 옮겨서 여기에서 이제 미토파지 과정을 통해서 이걸 라이소좀이 파괴해서 아미노산으로 좀 바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적당량의 그 마이토콘드리아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그냥 걷기라든지 예전에 이제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스쿼트를 5개씩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해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운동으로는 5세트가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5번 앉았다 일어섰다 이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정도 양으로는 뭐 어떤 미토콘드리아 개선 효과를 노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뭐 빈도, 강도, 그다음에 지속 시간 그걸 좀 오랫동안 해야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엔듀런스 엑서사이즈의 더 중요성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어떤 안에 컨텐츠라든지 또 미토콘드리아당 레스피레이터리 캐퍼시티가 유의미하게 아주 로버스트하게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되면 ROS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듀런스 엑서사이즈는 미토콘드리아 어댑테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엔듀런스 엑서사이즈와 관련된 마이오파이버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입 1 근육인 경우, 그러니까 타입 1 근육은 주로 그 에어로빅 엑서사이즈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근육에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엔듀런스 트레이닝 하면 그 근육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엔듀런스 트레이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듀런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베타 옥시데이션에 TCA 사이클이라든지 ETC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다 이런 건 알려져 있었고 한 번만 엔듀런스 엑서사이즈를 잘 한다고 해도 의미 있게 마이토콘드리아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인듀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엔듀런스 트레이닝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 볼륨 자체가 50%까지 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 1의 그 머슬 파이버에 이게 제일 많기 때문에 타입 1 근육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엔듀런스 트레이닝이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타입 2B, 타입 2A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 양은 조금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치만 이제 모든 근육이 모든 근육이 그 운동에 좀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특정한 머슬 파이버 타입에 따라서 뭐 타입 1에만 더 좋고 타입 2에는 효과가 없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서 모든 운동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요신 베이스 5 타입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더 그 미토콘드리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정리를 하면 모든 운동이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슬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가 슬로우 트위치라고 해서 어, 마라토너와 좀 관련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오글로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다음에 글리코겐은 별로 없고 TG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컨트랙션은 좀 느리고 약하지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그 마라톤에 이제 적합한 근육이겠죠. 그다음에 에어로빅 캐패시티는 높은 반면에 무산소 운동에는 또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관련이 있고요. 다음 패스트 트위치 파이버는 이제 2A, 2B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A와 2B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는 그 마이오글로빈 함량이 좀 적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좀 적어요. 머슬 그 파이버 사이즈는 크지만 마이오 파이버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오글로빈 컨텐츠가 좀 적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좀 더 화이트하죠. 아까 여기는 이제 그 롱디스턴스 하는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많은 반면에 여기에는 약간 화이티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이제 타입 1 마라토너가 쓰는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TG가 많았다면 여기에는 글리코겐이 좀 많고 보통 포도당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네로빅 캐파시티가 좀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A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정도, 타입 1과 타입 2P 한 중간 정도가 1A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듀런스 엑서사이즈는 전신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근육보다는 전신적으로 옥시데이티브 캐퍼시티를 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셀룰라 레벨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타입 1, 그다음에 타입 2A까지, 그다음에 캐필러리티를 좀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역시 바이오제네시스,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텐시티와 듀레이션이 좀 중요한데요. 인텐시티를 봤을 때는 VO2 max의 한 40% 아래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라토너처럼 또뭐 강력한 이게 아니지만 서서히 오랫동안 하는 이런 운동이 타입 1과 좀 관련이 있고요. VO2 max의 한 75%, 숨이 막 차는 그런 운동은 타입 2B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모든 파이버에서 운동이 좀 마이토콘드리아 어댑테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력 훈련뿐만 아니라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등에서도 다양하게 그 근육에 마이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몰레큘러 레벨에서 봤을 때는 스켈레탈 머슬이 컨트랙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셀룰라 인바이러먼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MPK입니다. 그래서 AMPK는 AMP에서 활성화되는 프로틴 카이네이즈이고요. 에너지 센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서 ATP가 감소하고 AMP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들이 알로스트릭하게 AMPK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MP ATP 레이쇼에 의해서 AMPK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PGC1 알파를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는 인텐시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VO2 피크 한 60% 정도 강도로 운동하게 되면 일관되게 액티베이션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더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 금식한 상태로 운동하는 경우, 굶고서 운동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글리코겐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는 AMPK 활성이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에 패트 옥시데이션이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공복으로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대2라든지 뭐 16대8,
프롤롱드 72시간 정도 하는, 아니면 원미러데이, 이런 여러 가지 그 단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뭐 AMPK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MPK가 활성화가 되면 PGC1 알파가 뉴클레우스 안으로 들어가고, 아까 본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활성화가 된다로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네시스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추운 것도 CAMP를 통해서 PGC1 알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D의 증가도 서트1을 통해서 PGC1 알파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도 영향을 좀 줍니다. ROS 증가라든지 인트라셀룰라 칼슘도 이런 과정에 다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이제 AMPK가 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국은 PGC1 알파가 피파 감마 코액티베이터 1A에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서 트랜슬레이션해서 미토콘드리아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엔듀런스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HIIT나 SIT, 그러니까 고강도 인터벌이라든지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도 그 엔듀런스 트레이닝과 유사한 정도로 시밀러 레벨의 어댑테이션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마라톤을 하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한번 신나게 하고 나면 이것들이 바이오제네시스를 영향을 주는 어떤 시그널들을 계속 활성화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그뿐 아니라 기능을 잘 못하는 오래된 미토콘드리아라든지 펑션을 잘 못하는 세그먼트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그 액티브 QC, 마이토콘드리아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가 잘 돼서 막 늘어나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계속 이제 마이토파지를 통해서 없애고, 일정량의 건강한 마이토콘드리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액티브 MQC,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 뭐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미토파지도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 잘 기능을 못하고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하트에 있는 카디오마이사이트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을 위해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퀄리티 컨트롤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대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에 좀 무리가 있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꾸준히 운동하는 게 심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2주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 퀀티티가 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오래 달리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피지올로직한 레인지의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막 그 혹독하게 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지올로직하게 좀 달리기를 하게 되면 코어 템퍼러처가 좀 증가하게 되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고, 또 락테이트에서 약간 블러드, 그러니까 애시딕하게 되는 이런 인바이러먼털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고 마이토콘드리아 관련된 단백질이 좀 증가해서 바이오제네시스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생산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 마이토콘드리아 개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스트럭처나 펑션에도 좀 변화가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너 멤브레인의 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이게 증가하면서 어떤 캐퍼시티, 효율도 증가하고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양도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재미로 운동하는 리크리에이셔널 엑서사이즈보다는 애슬리트,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드가 많을수록 산소 섭취가 더 많이 되고 에너지를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변할 뿐 아니라 엔자임의 펑션도 더 좋아지는데요. 이건 한 연구에서는 26명 정도의 이제 운동 안 하는 노인들을 4개월 동안 운동 열심히 시켰더니 마이토콘드리아 프로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컴플렉스를 이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고도로 운동한 경우에는 어댑테이션이 더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팻 글로뷸 형태로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약 패턴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 처음 운동 시작한 첫 주에는 기능을 잘 못하던 미토콘드리아들이 있던 것들이 운동을 시작하면 첫 주에는 이제 펑션을 잘하는 미토콘드리아로 좀 바뀌고, 또 펑션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파지를 통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뭐 몇 달, 몇 년 동안 운동을 지속을 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들이 퓨전을 통해서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길어지면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하이 펑셔널 마이토콘드리아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QC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없어지는 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use it or lose it,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반감 기간 1주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운동을 쉬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금방 감소하게 되고요. 트레이닝 타입도 좀 관련이 있는데 글리코겐이 디플리션 된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브레이크다운이라든지 리제너레이션이 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굶고 운동한다거나 뭐 더 아주 극심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재생이나 제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알티튜드 트레이닝도 좀 알려져 있는데 고산지대에 있으면 그냥 고산지대에 한 달 정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이토콘드리아 볼륨 덴시티가 좀 한 7%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높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낮은 데서 쉴 거냐, 아니면 높은 곳에서 쉬고 낮은 데서 운동을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고산지대에서 잠을 자고 낮은 데서 운동을 빠르지 않게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히트 트레이닝도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히트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턴오버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토파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건 사실 자가포식의 일종입니다. 오토파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고섬이 만들어져서 사실 오토파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손상되고 낡은 셀룰라 오가넬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정리해서 뭐 연료로 쓰기도 하고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한 자가 포식이 미토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고섬이 만들어져서 데미지를 받은 마이토콘드리아를 꿀꺽 삼켜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 라이소솜을 통해서요. 그 과정을 미토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뭐 핑크원, 팔킨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유비큐티네이션이 되고, 여기에 어떤 오토파고섬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라이소솜과 결합해서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피션과 퓨전을 봤을 때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폭시아 같은 경우에 어큐트하게 하이폭시아가 오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이렇게 피션을 하게 되는데요. 또 머더리티한 하이폭시아는 오히려 퓨전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어큐트고 어디까지가 머더리시냐, 아니면 여기 보면 스타베이션에 의해서도 스타베이션이 양쪽에 다 있는데 어떤 스타베이션은 피션을 일으키고 어떤 스타베이션은 퓨전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컷오프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명확한 컷오프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는 거는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에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뭐 약간 더 힘들거나 숨이 차는 정도의 하이폭시아나 스타베이션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걸 뭐 명확하게 클리어 컷하게 뭐 6시간까지는 좋고 6시간 1분부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린트 인터벌, HIIT, 그다음 레지스턴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러면 이제 sarcopenia가 오면서 미토콘드리아 어떤 피션도 증가하는 반면, 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AMPK 등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엑서사이즈 미메틱스라는 게 이제 뭐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걸도 좀 많이 뜨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요즘 시간도 없고 바쁜데 운동에 이거 먹으면 운동한 거랑 똑같아, 이런 광고들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엑서사이즈 미메틱스는 이제 일종의 한 장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운동이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고 건강을 개선시킨다면 그 패스웨이에 작용하는 어떤 타겟 패스웨이에 작용하는 몰레큘을 많이 주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린티 익스트랙트 에피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PGC1 알파에 작용해서 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PGC1 알파 유사한 작용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고요. 이거 비슷하게 뭐 아이카르라든지 카페인이라든지, 카페인이 뭐 인트라셀룰러 칼슘을 증가시켜서 아까 본 것처럼 다시 PGC1 알파에 작용한다거나,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나 레스베라트롤, 그다음 크레세틴 같은 것들이 서트에 작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낸다거나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미메틱스, 엑서사이즈 미메틱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소개가 되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엑서사이즈가 갖는 멀티오간 헬스 베네핏을 싱글 프로틴 타겟티드 세라피틱스를 이용해서 대신한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혹시 난 이걸로 운동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그거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것도 운동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운동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 이런 뭐 엔도셀리아 펑션, 인플라메이션, 메타볼릭 스테이트, 머슬 스트렉스, 카디아 펑션, 이런 다양한 베네핏들은 어떤 영양제보다는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잘 인지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전혀 효과가 없냐면 그냥 운동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머리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어댑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제네시스, 피시한 퓨전, 미토파지가 주된 메커니즘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QC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전에 알려진 것처럼 엔듀런스 트레이닝뿐 아니라 SIT나 HIIT, 그러니까 스프린트나 고강도 인터벌도 다 도움이 되고, 또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GT나 카페인, 폴리페놀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관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운동에 갖는 전체적인 이득을 이런 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